우리가 이번에 다뤄볼 센서는 이슬 센서입니다. 그 듀 센서라고 하는 센서가 있는데요. 어, 이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순우리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자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로 센서라고도 합니다. 자, 지금처럼 그 밤하고 낮하고 기온차가 이제 심해지게 되면 이 벽면에 이슬이 맺히잖아요. 뭐 이슬 맺히는 것만으로 뭐 큰일 있을까 하는데 이 이슬이 맺히면 얘가 습도를 이제 높이기 때문에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문제 일으켜서 만약에 이제 벽이라든지 중요한 장비에 이슬이 맺힌다. 그러니까 결로가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데펴야겠죠. 좀 뜨뜻하게 데펴서 결로가 생겼더라도 수증기로 날아가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사람이 지키고 있다가 제어를 하면 인건비도 들어가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결로를 확인하는 사람은 또 힘만 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자동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회로는 결로가 생겼을 경우에 반응을 하도록 해주는 회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회로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 뭐 특별히 어려운 거는 없어요. 자, 여기 있는 거는 LM358N이라고 하는 IC인데 생긴 모양만 봐도 느낌이 딱 오죠. 어떤 느낌입니까? 아,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OP앰프구나. OP앰프인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OP앰프인 건. 우리 OP앰프 굉장히 많이 다뤘는데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OP앰프의 중요한 특징은 입력이 두 개입니다. 플러스 입력, 마이너스 입력 두 개가 됩니다. 플러스 입력 쪽에 신호를 넣으면 출력은 동이상으로, 입력과 같은 위상으로, 같은 모양으로 얻어지게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단자에 입력을 넣게 되면 출력은 마이너스가 곱해져서, 그러니까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위상이 180도 틀어져서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입력 두 개의 차이가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OP앰프의 특징이 됩니다. LM358N은 OP앰프가 됩니다. 그 더 구체적인 규격은 LM358N을 우리가 데이터시트를 얻어서 공부를 하면 더 정확한 특성을 알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OP앰프는 특성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살펴볼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LM358N은 OP앰프니까 OP앰프의 증폭 특성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MCT2E라고 하는 IC도 있는데 이 IC는 보니까 자 여기에 있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ED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오드인데 화살표가 바깥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자 빛을 발산하는 다이오드이니까 LED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게 트랜지스터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네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고 그러면 이 LED하고 트랜지스터가 한 통에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1, 2, 4, 5라고 하는 번호가 매겨져 있고 그러면 이게 IC니까 여기에 있는 번호는 IC에 있는 핀의 번호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 이 IC 안에 이 다이오드하고 트랜지스터가 같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더 유추를 한다는 거는 이 다이오드에서 나온 빛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트랜지스터로 들어가고 있구나. 근데 이걸 굳이 우리가 왜 사용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또 여러분이 하게 됩니다. 이거 왜 사용하는가 하면 자, 여기 보면 왼쪽에 있는 회로하고 오른쪽에 있는 회로를 회로적으로 완전히 끊어주는 역할입니다. 회로적으로 완전히 끊어줘요. 끊어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회로적으로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게. 근데 완전하게 분리가 되면 독립적인 회로가 돼버리니까 자, 이 두 가지 회로적으로 끊어져 있는 두 블록을 이렇게 엮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 여기에 있는 빛입니다. 자, 빛이 다이오드에서 트랜지스터로 가면서 연결은 됩니다. 근데 회로적, DC적으로는 완전하게 끊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면 왼편의 회로가 오른편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른편의 회로가 왼편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회로를 안정적으로 구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편은 이제 보통 LED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오른쪽 편은 이제 빛을 받는 트랜지스터이기 때문에 이름을 우리가 포토 트랜지스터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고 다이오드가 많이 붙어 있고 저항도 많이 보이고 커패시터도 보이네요. 여기 커패시터 있는 것도 보이고 나머지 특이사항은 없고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듀 센서라고 하는 결로 센서. 결로 센서가 이제 왼쪽 편에 붙어져서 OP앰프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로 센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저항입니다. 일종의 저항인데 이 저항은 이제 물이 들어가게 되면 저항이 점점 커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듀 센서를 살 때 보면 이게 회로적으로는 저항 역할인데 자, 이슬이 생기면 저항이 바뀌는 거고요. 저항이 바뀌면 외부에 전압을 걸었기 때문에 전압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이제 컴퓨터 시대에는 센서의 출력은 다 뭐로 바뀐다고 했습니까? 다 전압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자, 이슬의 양, 이슬이 큰지 작은지 라고 하는 이 변화가 저항의 특성 변화로 나타나게 되고 이 저항의 특성 변화는 전압에 올라가고 내려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센서 공부하면서 계속 봐왔던 기본적인 맥락입니다. 이 맥락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자, 이슬 센서, 결로 센서라고 하는 것도 크게 보면 저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저항이 바뀜으로 해서 전압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자, OP앰프에 들어가는 입력, 플러스 입력하고 마이너스 입력을 뜯어서 한번 봅니다. 그러면 플러스 쪽에 들어간 입력을 보면 자, 접지가 있고 그다음 여기는 전압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뭐 VCC라고 한번 해보죠. 이건 계산을 우리가 해봐야 알 거니까 이 VCC를 우리가 한번 나중에 계산을 해볼 거고 자, VCC 한번 따라가 보는 겁니다. 여기 걸리는 전압이 이쪽으로도 오고 이쪽으로도 오잖아요. 자, 그게 눈에 보입니까? 그러니까 회로를 볼 때 이 선은 같은 전압입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면서 한번 보는 거예요. 밑에도 보면 밑에는 그라운드로 여기 그라운드니까 그라운드로 그냥 모든 선이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플러스 단자에 들어가는 거는 여기 V 플러스라고 하는데 4.7 킬로옴이 있고 그다음 밑에는 결로에 대한 거니까 RD라고 하면 RD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OP앰프 입력으로 들어가는데 자, OP앰프 입력 쪽으로는 전류가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이상적으로는 전류가 0인데 실제로는 전류가 약간 흘러요. 약간 흐르는데 정확한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스파이스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감을 잡기 때문에 0이라고 그냥 두면 됩니다. 다만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0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0이라고는 뒀는데
실제로는 전류가 약간 흐른다. 그래서 여기 3번으로 들어가는 이 단자를 끊으면 안 됩니다. 끊지는 말아야 되는데 전류는 약간 흐르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는 흐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V 플러스 전압은 얼마가 됩니까? 우리 계속 했듯이 자 이건 전형적인 저항 직렬 회로입니다. 직렬 저항 회로예요. 직렬 저항 회로를 고상하게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나요? 얘는 전압 분배기다. 자 VCC 전압이 V 플러스 전압으로 바뀌게 되는 비율을 조정을 할 수 있는 게 전압 분배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 V 플러스 전압은 어떻게 공식화를 합니까? 4.7kg 더하기 직렬이니까 더해야죠. RT. 그 다음에 내가 측정할 위치에 저항값을 분자에 적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전압은 전체 전압을 적어요. 그러면 RD가 바뀜에 따라서 V 플러스도 바뀌나요? 바뀌지 않나요? 바뀌게 되는 거죠. RD가 커지면 커질수록 VD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V 플러스도 커집니다. 플러스 쪽에 들어가는 전압이 커지게 돼요. 그러면 저항이 커지는 거는 어떤 비례 관계를 했습니까? 자, 이슬이 많아지면 저항이 커진다고 했습니다. 저항이 커지면 V 플러스에 들어가는 전압이 어떻게 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슬이 이제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줄어들면 당연히 저항이 줄겠죠. 저항이 점점 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분자에 있으니까 당연히 V 플러스 전압도 줄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센서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두 센서를 여러분이 쓰려고 하면 전압 분배기를 구성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회로는 이 전압 분배기에 나오는 이 출력 전압을 어떻게 이제 자동화 회로 쪽으로 연결을 시킬 건가. 그런 것만 이제 개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한번 볼 거는 자, 요 부분 한번 봅시다. 요 부분 보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 전압 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V 마이너스 쪽으로 들어가는 전압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 회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같은 전압 VCC가 들어갑니다. 그거는 여기 알 수 있어요. 여기하고 왼쪽 편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kg 그 다음에 10kg 이 연결돼서 얘가 어디로 가나요? V 마이너스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I 마이너스 단자로 들어가는 전압도 0이라고 간주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같은 저항이네요. 같은 저항이니까 자, 이 V 마이너스는 10kg 더하기 10kg. 자, 분자에는 내가 측정할 전압 10kg 하고 VCC. 밑에는 20kg. 분자는 10kg. 그러니까 2분의 VCC. 그럼 내가 걸어주는 전압, 여기 내가 걸어주는 전압의 반이 V- 쪽에 생긴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VCC가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VCC는 여러분 찾을 수 있겠어요? VCC 전압은 얼마가 돼야 하는지 찾을 수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럴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전자회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또 기억을 더듬어서 찾아내야 됩니다. 자, 230V를 외부에 걸어주고 있어요. 얘는 AC죠.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게 220V니까 우리 집에 들어온 것보다 10V 정도가 높은 AC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AC는 회로를 동력시키기 위한 바이어스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움직이고 있으니까 DC가 필요해요. 그럼 DC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DC 만들 때 그 비싼 회로를 뭐 써도 되는데 여기는 정말 간단한 회로를 썼습니다. DC 만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다이오드가 꼭 필요하죠. 다이오드 보입니까? 그 다음에 다이오드는 신호를 이제 한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고 DC를 만들지를 못하니까 DC를 만들기 위한 필터가 필요한데 여기는 커패시터가 그 필터 역할을 합니다. 저주파만
잘 통과시켜주는 필터, 모주파는 통과시키지 못하는 필터, 아니면 DC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에는 커패시터는 배터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회로를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걸로 조금 이제 변형해서 하면, 자, 이렇게 여기에 230V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다이오드를 통과해서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저항이 보이고 커패시터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전압이 VCC가 되는 겁니다. 자, 그걸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얘가 VCC 전압입니다. 얘가 VCC 전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는 230V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회로는 우리가 전자의식 시간에 배웠던, 자, AC에서 DC를 만드는 아주 간단한 회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봐왔던 회로랑은 좀 다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 보면 이 부분이 추가로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 이 부분은 왜 존재하는가 하면 230V를 그대로 커패시터에 충전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전압은 230V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 230V는 DC 바이오스를 주기에는 큰 전압이다, 작은 전압이다. 만지면 죽으니까 굉장히 큰 전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쓰는 220V도 굉장히 위험한 전압입니다. 근데 한 20년도 더 됐구나. 한 25년 전에는 우리나라도 110V를 사용을 했는데 이제 110V는 송신소에서 전기를 보내는 효율이 좀 나쁘기 때문에 나라들마다 이 전압을 올리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아주 지금과 같은 발달된 사회는 아니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나라 시스템을 변형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전압 체계가 220V로 이제 올라가게 된 겁니다. 다만 이 220V는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감전되면 죽을 확률이 110V보다도 훨씬 더 높아요. 전압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지만 뭐 정신 나가지 않은 다음에야 콘센트에다가 젓가락 꽂아 가지고 감전당하는 뭐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잖아요. 정신 나간 짓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만 조심한다면은 우리가 효과적으로 220V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 보면 여기는 이미 발달을 많이 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 전체 전압 시스템을 올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포기한 것 같아요. 일본도 110V고 미국도 이제 110V를 기본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외여행 가보면 우리나라하고 전압이 왜 다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나라도 그 나라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220을 쓰고 싶은데 그거 쓰려고 하면 나라 전체를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근데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그 포기하고 송전선에서 전력을 보낼 때 좀 손실이 있더라도 110을 쓰자.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가진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버리고 다시 시작을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230V인데 이게 너무 커요. 그럼 이게 줄이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데 여기 회로에 있는 거는 가장 무식한 방법입니다. 뭘 썼는가 하면 우리 좀 전에 한 것처럼 저항 두 개를 직렬로 연결했습니다. 직렬로 연결하니까 어떻게 됐나요? 전압이 떨어졌죠. 전압 분배기를 거치면서 전압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전압을 만들어냅니다. 얼마만큼 만들어내는가? 이렇게 보면 이 VCC라는 값은 자, 여기 들어오는 게 22kΩ이었고 여기 있는 게 4.7kΩ입니다. 자, 그러면 22kΩ, 4.7kΩ, 그 다음에 4.7kΩ 곱하기 230 해주면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나오나요?
자,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어느 정도 나오는지. 자, 4.7 나누기, 자, 26.7이네요. 26.7 곱하기 230 하면 한 40.5V가 나오네요. 이것도 굉장히 높은데, 꽤 높은 전압이 이제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40.5V가 입력으로 들어가서 제공이 되게 됩니다. 누구의 입력? 이 OPMP에 바이어스를 걸어주기 위한 입력으로 이제 되는 거고, 그러면 LM358N이라는 것도 높은 전압을 견딜 수 있는 OPMP여야 됩니다. 아마 이 40.5V를 견딜 수 있는 이 OPMP로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근데 보통의 OPMP는 이렇게 높은 전압을 쓰지는 않아요. 많이 걸어봤자 30V 정도 거는데 여기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이제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요 설명 들으면 요 생각도 할 거예요. 근데 우리 계산할 때 커패시터는 왜 고려 안 해요? 고려해야 되지 않아요? 왜 고려 안 하죠? DC에서는 커패시터가 어떻게 동작한다고 했어요? 오픈으로 동작하잖아요. 오픈으로. 오픈으로 동작해서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커패시터는 충전이 다 됐기 때문에 회로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픈으로 고려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계속 봐왔던 전압 분배기 회로, 저항을 직렬로 연결한 전압 분배기 회로일 뿐입니다. 다만 그때 흐르는 전류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요?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이 정유기, 이 다이오드를 정유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30V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는데 정유기 통과하게 되면 플러스만 존재합니다. 그게 여기에 걸리는 겁니다. 얼마만큼? 피크 40.5V만큼 걸리는데 요 피크 값이 이 충전이 이제 되기 때문에 원래는 40.5V가 이렇게 걸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걸려줘야 되는데 충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올라가지만 그 다음에는 충전돼서 고정입니다. 고정돼서 거의 DC처럼 간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주 정밀하게 보면 떨림이 있죠. 커피시도 막 충방전을 하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아주 높은 전압을 그냥 사용하는 간단한 회로기 때문에 뭐 흔들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흔들림이 있더라도 오동작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한번 보고,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보게 되면 요 출력은 OPMP 출력인데, 자, OPMP 출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OPMP 출력은 이제 if문을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if문 보면 되는데 왜 if문 보면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OPMP는 동작 원리가 두 가지라고 여러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증폭기로 쓸 거냐, 비교기로 쓸 거냐. 증폭기인지 비교기인지는 대부분 어떻게 구분한다고 했습니까? 증폭기는 그러니까 피드백이 없어요. 피드백이 있습니다. 피드백이 있고 비교기는 피드백이 없어요. 피드백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OPMP 쪽에 보면 출력이 입력 쪽으로 가면 피드백이니까 가는 게 보이나요? 앞만 봐도 없죠. 그래서 얘는 비교기구나. 그러니까 비교기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if문이잖아, if문. if문이라서 자, 플러스가 마이너스 쪽 전압, 입력 이야기입니다. 플러스가 마이너스 전압보다 크면 출력은 뭐예요? 내가 걸어주는 VCC만큼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아니라고 하면 출력 전압은 그라운드로 나오게 됩니다. 0V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슬이 맺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슬이 맺히지 않으면 여기 출력이 0V입니다. 0V면 여기는 LED 켜질까요? 안 켜질까요? 안 켜지죠. 왜? 여기가 0V고 위에도 0V면 전위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LED 켜려면 2V나 3V 필요한데 여기를 만들어 주지는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40V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40V 걸리면 이번에는 플러스 쪽 전압이 마이너스보다 이제 커요. 커서 40V가 걸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얘 켜지겠죠. 다이오드를 온시키기 위한 전압 3V나 2V나 3V보다 40V 훨씬 크니까 잘 켜질 거고 보호하기 위해서 저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LED 회로에는 보호를 위한 저항이 꼭 들어간다는 거.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빛을 발하는 이 LED, 내부 IC에 있는 LED 회로에도 보호를 위해서 외부에 2.2V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켜지게 되는 거죠. 자, 출력이 접지였다. 이슬이 없다고 하면 LED도 안 켜지고 이 IC 안에 있는 LED도 안 켜집니다. 그럼 이쪽이 반응을 안 하겠죠. 근데 켜지면 어떻게 됩니까? 켜지면 이 포토 트랜지스터가 반응을 합니다. 여기서 빛이 전달이 되면 베이스 쪽에 캐리어가 이제 생성되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된다 이야기하는가 하면 세츄레이션이 됩니다. 세츄레이션. 포화가 이제 되기 때문에 세츄레이션이 되면 거의 0V 가까이 나오는 겁니다. 0V 가까이 나오면 자, 여기에 있는 LED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0V고 위에가 얼마? 40V잖아요. 그러면 이 LED를 켜기 위한 전압이 잘 걸리게 되는 거죠. LED를 켜기 위한 전압이 잘 형성이 되니까 이슬이 맺히면 이 R7에 연결된 LED2가 켜집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LED도 켜질 거고요. 자, 그렇게 이제 켜지게 된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켜지면 뭐 할 건가 하면 자, 켜지면 어떤 동작을 하도록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요 부분만 우리 보면 자, 여기 요 부분을 보면 LED가 딱 켜지게 되면 자, 이슬이 있다. 자, 이슬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요거를 이제 출력 Vout이라고 하면 Vout이 0V가 됩니다. 왜 0V가 되는가 하면 여기가 켜졌거든요. 켜져서 세츄레이션일 때 요 Vout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 포토 트랜지스터의 VCE 값이기 때문에 컬렉트하고 이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 값이기 때문에 세츄레이션이 되면 0V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이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슬이 없으면 자, 이슬이 없으면 이 LED에서 빛이 들어오지 않겠죠.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포토 트랜지스터에 베이스 쪽에 흐르는 전류가 없다. 캐리어가 없기 때문에 이 트랜지스터는 전류를 흘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이 트랜지스터는 꺼지게 됩니다. 꺼지니까 밑에는 접지 0V는 왔는데 자, 위쪽은 연결이 이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이제 40V가 그대로 걸리게 됩니다. 40V가 걸려서 출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슬이 없는 경우에는 40V가 이제 나오게 되고 요거는 컬렉트하고 이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과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상태는 우리가 컷옵이라고 부릅니다. 위의 상태는 뭐라고 부른다 했습니까? 트랜지스터가 세츄레이션이 됐다 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로 센서, 이슬 센서를 보게 되면 구성은 굉장히 간단한데 자, 이 회로가 230V에서 구성된다는 가정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의외로 좀 많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관점은 이 이슬 센서는 저항으로 취급을 하라는 거고 전압 분배기가 있으니까 전압 분배기를 찾아라.
여러분이 이 회로에서 전압 분배기가 3개 있다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OPM프는 등장하게 되면 증폭기인지 비교기인지 선택을 하라라는 거고 피드백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회로를 DC적으로 끊기 위해서 LED와 포토 트랜지스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고 230V처럼 높은 전압을 이제 낮추기 위해서 전압 분배기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AC를 DC로 바꾸기 위해서 다이오드와 커패시터를 사용한다는 걸로 우리가 이 회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